물질의 특성 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은 우리 1학기 때 1단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순물질하고 혼합물 두 가지가 있네요. 순물질의 정의, 혼합물의 정의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읽어보도록 하죠. 순물질,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쉽네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홑 원소 물질하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있대요. 뭐라고? 홑 원소 물질하고 화합물이 있어요. 순물질은 두 가지 있어요. 여기 있죠? 홑원소 물질은 뭐라고? 한 가지 원소. 얘네들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1단원에 있는 거 저 1단원에 있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학교도 그죠? 비중학교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화합물은 얘네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있어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성분 물질, 본래 성질을 그대로 지닌대요. 혼합물은 각각 그 본래 성질,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이 있대요. 혼합물은 뭐라고? 순물질 본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알았죠? 균일 혼합물은 고르게 섞여 있는 거고요.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는 고르게, 하나는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는 거예요. 설탕물, 소금물, 바닷물, 식초, 공기, 합금 얘네들은 고르게 섞여 있고요. 흙탕물, 과일 주스 뭐 한쪽에만 몰려 있을 수 있잖아. 맛있는 것만. 그지? 잘 섞은다고 섞어도. 암석, 우유, 우유도 여기 있네. 우유도 있네. 우유는 막 가라앉잖아. 합금. 취주가 되졌냐? 둥실둥실 뜨졌냐? 응? 뭉치졌냐? 지들끼리. 자, 합금은 한 가지 금속의 다른 금속이나 다른 금속 또는 비금속을 첨가한 거예요. 보강하거나 결점을 보완한 금속을 우리는 합금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순물질하고 혼합물 봤어요. 순물질은 홑원소 물질, 화합물, 그 다음에 혼합물은 균일, 불균일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봤어요. 물질의 특성 보도록 하자. 세 가지만 읽으면 되네요. 다른 물질하고 구별되는 그 물질만을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물질의 특성이다. 이거는 암기해야 되겠네요. 물질의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거니까 얘를 비교하면 물질의 특성으로 각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겠죠. 얘를 이용하면 또 혼합물로부터 순물질을 분리할 수가 있겠죠.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뭐예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혼합물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또 혼합 비율에 따라 달라져요. 섞여 있는 거니까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 않다. 그 정도 보고 여기는 그래도 저기보단 나아요. 일단은보단 좀 나아요. 밀도,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던 거죠.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공식이 어디 나왔냐? 여기 있네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분의 질량인 거야. 단위만 봐도 얘는 부피 단위고 얘는 질량 단위잖아요. 그죠? 단위만 봐도 속력도 어때? 그지? 그죠? H분의 킬로미터. 그게 공식이에요. 그죠? 얘도 그게 공식이에요. 알았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구나. 뭐야? 이거 안 읽었네? 이거 읽어볼게요. 물질의 특성인 것이 있어요. 물질의 특성이 뭐야?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인 거는 겉보기 성질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죠?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느 점 용해도예요. 겉보기 성질은 감각기관 도구를 이용해서 한 거예요. 색깔, 냄새, 맛, 굵기, 결정, 모양, 촉감이 겉보기 성질이야. 얘도 물질의 특성이에요. 이 빨간 거 이놈하고 이건 시험 문제에 한 문제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다 오지 당연히.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용해도, 색깔, 냄새, 맛, 굵기, 결정, 모양, 촉감,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인 거죠. 밀도도 여기 있다라는 거.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랑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라는 거 알았죠? 확실히 한 문제는 맞추고 지나가야죠.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나오던 건데, 그죠? 부피.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예요. 세제곱, 밀리리터, 리터. 우리 우유병, 그지? 이따만한 거 있잖아, 그지? 1000ml, 그지? 걔는 왜 1리터라고 안 하고 1000ml라고 그러지? 기분 나쁘게, 그지? 많아 보이라고, 그지? 많아 보이라고. 괜히 조금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부피의 단위예요. 그래서 측정 기구는 얘가 있어요. 피펫까지 있어요. 질량은 얘예요. 장소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달에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질량은 윗접시 저울로 재지만 전자 저울로도 잴 수가 있어요. 무게만 재는 게 아니라 뭘로? 질량값으로 보정돼 있는 저울이 있어요.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중력을 재게 돼 있잖아. 근데 요새 전자저울은 똑똑해가지고요. 이것까지 다 맞춰져 있어요. 그죠? 어떤 전자저울이야? 요걸 꼭 써줘야 돼. 그냥 전자저울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질량값으로 바꿔져 있는 전자저울이에요. 질량값으로. 질량을 재는 거야. 무게를 재는 전자저울이 아니라 질량도 잴 수 있는 전자저울이야. 부피의 측정. 부피 이딴 걸로 측정하면 되죠. 눈금 실린더를 평평한 곳에 놓고 액체를 넣어요. 눈금의 높이가 액체 표면과 수평이 되게 해요. 물은 액체 표면에 우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재면 애매하잖아요. 정말 그지? 어디를 재냐 이거야. 여기를 재냐, 여기를 재냐, 중간을 재냐 이거지.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파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물은 어디? 물은 액체 표면의 가장 아랫부분을 읽을 거예요. 오목한 가장 아랫부분을 읽을 거고요. 수는 볼록한 가장 윗부분을 읽을 거예요. 가장 윗부분. 중간을 읽는 게 아니라 물은 아래를 읽을 거예요. 수평이 되게 하고 최소 눈금이 어디까지 읽어요? 최소 눈금이 10분의 1까지. 최소 눈금이 10분의 1까지. 만약에 이게 뭐야? 요거를 자세하게 보면 이거 1이잖아요. 이거 하나의 1이잖아요. 그죠? 1이지만 이 새끼가 정확하게 보면 한 반이 넘어가는 것 같아. 그지? 반이 넘어가는 것 같아. 그지? 반이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최소 눈금의 10분의 1. 최소 눈금은 1인데 그지? 10분의 1까지 대충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겠다. 눈이 침침해서 원장님은 그지?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어림에서 읽는 거예요. 고체는 어떻게 부피를 재? 자로. 규칙적인 모양인 거는 가로 세로 높이 하면 돼요. 불규칙한 거는 퐁당 매달아서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거 늘어난 것만큼 하면 되겠죠? 고체의 부피는 이 전체 부피에서 처음 액체의 부피니까 늘어난 부피예요. 이거는. 그지? 늘어난 부피. 근데 액체는 고체를 녹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둥실둥실 뜨는 건 가는 철사로 눌러, 그지? 그리고 둥실둥실 안 뜨는 건 실에 매달아. 뭐 그 정도야. 뭐 애들이 하는 거고. 질량의 측정, 우리는 위접시저울로 해요. 어? 전자저울은 질량까지 재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평평한 곳에 넣어요. 평평한 곳에 놔요. 0점 조절 버튼을 눌러요. 아, 이건 전자죠? 눌러요. 0점을 맞추고 하면 돼요. 위접시저울. 평평한 곳에 놓고 0점 조절 나사로 수평을 잡아요. 물체를 어디다 놔요? 왼쪽.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나오는 거야. 알았지? 왼쪽에다 놓는 거야. 오른쪽에다가는 무거운 분동부터 넣던가 그 물체랑 가장 비슷한 무게의 분동을 놓으면 돼요. 알았죠? 근데 중학교 시리즈에서는 무거운 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았죠? 자, 가벼운 것부터 올려놓으면 분동 쪽이 무거워졌을 때 어떤 걸 빼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말.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뭐야? 잘못해서 그지 여기가 무거워졌어. 그럼 뭘 빼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무거운 것부터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분동을 빼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벼운 것부터 올리면. 알았지? 아, 왜 저런 거 맨날 나오는지 모르겠어. 꼭 이거는 핀셋으로 해야 된다면서? 그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기억 나 안 나? 왜? 그 말은 빼놨지? 그건 안 써 있었어. 왜 안 써 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단 녹 쓸어요. 녹 쓸면은 그지? 바뀔 수가 있어. 녹 때문에. 그지? 녹이 또 녹 닦으면 가벼워질 수 있잖아. 녹 쓴 거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혈세로 산 거야. 니네 학교에 있는 것들은. 그지? 그거 아껴서 써야지. 당연히 이걸로 잡아야지. 그렇게 써야지. 나는 만점을 주겠어요. 국민의 혈세로 사서 그지? 핀셋으로 집어서 오래오래 써야지. 100년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미치겠다. 그리고 분동의 질량의 합을 구하면 돼요. 분동의 질량의 합이라고 써 있어요. 초등학교 공식에는. 그죠? 분동의 질량의 합. 분동 질량의 합을 구해요. 자, 그래서 위접시저울까지 봤고요. 밀도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밀도를 쓰라 그러면 이 공식을 말로 쓰면 돼.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에요. 단위 부피당 질량. 오, 이거 더 멋있는 말이네요. 이게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질량. 밀도는 옆에 나와 있죠? 이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이 뭐라고?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물질과 구별돼서 그 물질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같은 종류의 물질은 물질의 양과는 관계가 없어요. 물질의 양하고는 상관없어요. 절대 상관없는 거예요. 왜? 물질을 이루는 입자나 종류의 배열이 달라서 그래요. 자, 이 탐구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원장이 여름방학 때 다시 해줄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면 다시 해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읽어보세요. 지금 선행에 해당이 되고 어떤 학교는 이상한 특이 진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밀도 비교 볼게요. 밀도가 큰 물질은 어때요? 아래로 가라앉아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요. 우리는 이 당연한 말을요. 밀도가 나오면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다 쓸 줄 알아야 돼. 알았지? 저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를 못 써서 틀리면 안타까울 거예요. 그죠? 안타까울 거예요. 쉽지만 이 새끼가 밀도가 제일 작겠죠? 그죠? 나무가. 그죠? 밀도는 작다, 크다. 밀도는 사염화탄소가 가장 크고 나무가 가장 작아요.
상태에 따른 밀도. 밀도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물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물을 예외로 놨어요. 대부분의 물질은 하고 물이 나왔어요. 물은 따로 놀아요. 밀도가. 알았죠?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가 액체보다 크고 밀도가,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보다는 많이 커요. 이거 많이 큰 건 두 개 해놨어. 그지? 대빵큼은 세 개 할까? 그지? 그럼 되겠지? 왕창. 그지?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뭐예요? 우리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피가 기체가 제일 크잖아요. 부피가 크면 밀도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지? 이 공식에다 놓으면. 그래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밀도의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물은요. 이상하게 물은 이거가 얼음인가요? 얼음인가요? 얼음? 그지? 그죠? 일단은 물은 부피가 이상하게 액체보다 커요. 이게 반대야. 아니, 이게 반대야. 여기가 얼음, 액체가 더 크지 않고 얼음은 이게 액체, 고체, 기체가 돼 있어. 액체, 고체, 기체가 되어 있어. 맞잖아요. 고체가 더 크잖아요. 냉장고에다 물 조금만 얼려도 더 커지잖아요. 그죠? 맞잖아. 물이 이상한 애야, 물이. 물이 정상이 아닌 거야. 대부분의 물질은 기체의 부피가 더 커요. 액체가 더 크고 고체인데 물만 이게 바뀌어 있어요. 물만 바뀌어 있어요. 물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대부분의 물질은 그저 부피가 기체가 제일 크고 액체, 고체 순인데 물은 아니에요. 그죠? 물이 응고될 때 물이 응고되는 건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부피가 증가해요. 그 이유는 요거 써놓을까? 거기다가 물이 응고될 때 물 분자가 육각형 구조로 된대요. 육각형 구조로 챙겨 먹으려면은 부피가 증가하나 봐요. 써놓자. 물이 응고될 때 물 분자가 육각형 구조로 배열되어 부피가 증가합니다. 라고 선생님한테 발표를 하면 오, 저 새끼 똑똑한데?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응? 자, 오늘 두 개를 맞춰야 돼요. 두 개를 맞춰야 돼요. 빨랑빨랑 해야 돼요. 오이! 연필 잡고 쓰시지? 응? 기체의 밀도. 기체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이상하게 고체랑 액체는 온도랑 압력에 영향을 크게 받진 않는데요. 기체만큼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아주 이거 온도에 얘 온도 좀 뜨겁게 하면 뭐 엄청 커지냐? 엄청 작아지냐? 그렇진 않잖아. 비슷하잖아. 고체는. 그지? 액체도 그래요. 차이는 분명히 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는데 기체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야? 함께 표시해요. 함께 표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증가해요. 이런 아름다운 표현을 쓰죠.
부피가 크게 증가하면 부피는 밀도 공식에서 밑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그래서 크게 감소해요. 밀도는. 그죠? 감소하는 거야. 밀도가 증가하면 밀도가 감소하는 거야. 밀도가 감소하면 뭐라고 그랬지? 떠요. 밀도가 감소하면 떠요. 우리 기구도 그래서 뜨는 거예요. 밀도 얘기를 써줘야 돼,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문제 있나? 없네. 없음 말고. 압력이 증가하면은 부피가 감소하겠지, 그지? 고무공을 막 힘센 뭐 강호동이가 이렇게 해봐. 지가 쭈그러들어 안 쭈그러들어. 크게 감소하겠죠. 감소하면 어떻게 돼? 부피는 밀도 공식에서 분모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증가하겠죠. 얘가 크게 감소하면 얘는 크게 증가하겠지, 그지? 그런 거야. 혼합물 볼게요. 혼합물. 아까 혼합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과일 주스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혼합물. 혼합물의 성분은 물질의 혼합 비율을 어떻게 섞였냐에 따라서 어떻게 섞었는지를 모르잖아. 밀도가 달라진대요. 달걀을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요. 소금을 조금씩 넣으면 떨어져요. 왜? 소금무 이 달걀의 밀도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전체적인 거. 그치? 퉁쳐가지고. 그리고 소금물의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떠요. 봐봐. 여기 뜬 상태에서 보면 달걀과 소금물을 보면 떠 있는 놈이 밀도가 작은 거죠. 떠 있는 게. 그치? 여기에서는 이게 가라앉았으니까 물이 그지 밀도가 작은 거겠지, 그지? 맞아? 그렇게 된 거야. 사해는 일반 바닷물에 비해서 밀도가 커요. 사람이 뜬대요. 염료의 그 소금의 그 농도가 바닷물의 5배 정도 된대요. 완전히 졸인 물이에요, 한마디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이딴 식으로 가고 싶다. 사회가 어디쯤에 있어요? 중동연이 정확하게 한번 찾아봐 줄게요. 강은 둥 뜰 것 같아요. 그냥 뜰걸? 거기 배치물에도 사람이 둥뜰 것 같아요. 조용. 졸려도 참아라 다들. 나는 사람이 목적이 있으면요 안 졸리긴 한데요 참아져요. 알았지? 다들 참아야 돼요. 나중에 본인의 미래의 남편의 얼굴과 부인의 얼굴이 바뀌어요. 선택의 폭이 늘어나요. 사해는 정확하게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에 있는 거라서 요만한 지도에서는 안 나와요. 뭐 어디 있다 그랬어?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니까 여기 사해가 있어요. 알았지? 이건 흑해고 얘는 뭐였지? 아랄해? 그지? 이게 아라인가? 그거 없어지고. 그렇지. 아, 사해가 있구나. 알았죠? 여기 네이버에 있는 거예요. 걸쳐 있는 거예요. 요르단에 걸쳐 있는. 생물이 세서 그렇지. 200%라고 열과 생물이 세서 붙었는데 야.
아름답게 보이네. 크다. 이건 사람이 막은 건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항공사진인데. 진하다. 최대 깊이 378m. 못 가겠다. 갈색. 야, 이거 봤는데 여기 정확한 조용. 비슷하지? 저렇게 생겼어. 이야 작다. 그렇게 보고 사회도 봤어요. 원장님도 공부했네요. 자,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헬륨. 헬륨은 원소기호 2번이에요. 2번. 수소 다음으로 가벼워요. 안전해요. 수소는 우주선의 연료로 사용되지만 얘는 그죠? 광고용 풍선, 비행선 이런 데다 넣어요. 뭐 당연히 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뜨고 하나가 가라앉는다라는 건 비행선이 뜬다라는 건 공기랑 비교해야 되겠죠. 공기랑 헬륨을 비교해야 되겠죠. 밀도가 공기가 크겠죠. 밀도가 헬륨이 작겠죠. 그죠? 저걸 계속 이용하고요. 잠수부는 밀도가 큰 납덩어리를 달아요. 그러면 잘 가라앉아요. 원장님은 수영하고 싶어서 발부동 쳐도 가라앉던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가라앉고 싶어도 못 가라앉나 봐요. 부러워라. 구명조끼에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작아져요. 뜨니까, 그치? 뜨는 건 무조건 밀도가 작은 거야. 뜨는 건 밀도가 무조건 작은 거야. 밀도가 작아짐으로 이걸 쓸 줄 알아야겠네.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바다 위에 떠요. 물과 얼음의 밀도는 뭐예요? 얼음의 밀도가 작아요. 얼음의 부피가 크지. 물과 비교하면. 당연히 부피가 큰 놈이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큰 건 밀도가 작아지겠지. 작은 건 뜨겠지. 이 큰 게 얼음이라며 얼음. 맞아? 그죠. 물과 얼음을 보면 그저 얼음의 밀도가 작죠. 그죠? 계산상 나오죠? 열기구 속의 공기, 이건 쓸 줄 알아야 돼. 열기구 속의 공기를 가열하면 공기가 팽창해서 부피가 늘어나요. 부피가 늘어나면 분모에 있잖아요. 부피는, 그지? 밀도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돼요. 열기구 속의 공기를 가열하면 공기가 팽창해요. 공기가 팽창한다라는 건 뭐예요?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요. 그지? 맞아? 그게 그 말이잖아. 그래서 떠오르는 거예요. 자,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는, 야, 우리 부엌에 가봐라. 그 후방 위에 천장에 보면 이딴 거 하나 있지. 이딴 거. 집에는 뭐를 써? LNG를 써요. 니네 집들은 가스렌지에서. 너네 집에서는 LPG 가스통 가스 배달해서 써? 가스 배달해서 쓰는 거는 바닥에 있어요. 왜?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바닥에.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LNG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천장에, 천정이 아니라 천장이에요. 천장. 알겠지요? 정확하게는 유식한 말로는 1단원을 배우면 메테인이 주성분으로 밀도가 공기보다 작대요.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래요. 그래서 공기가 밀도가 커요.
추가예, 사해, 광고용 풍선, 잠수부의 납벨트, 그 다음에 입으로 분 풍선은 바닥에 가라앉아요. 또 공기를 넣은 튜브와 고무보트가 물 위에 떠요. 이거는 뭐랑 뭐를 비교해야 돼? 공기랑 물이죠. 밀도 차이죠. 에어컨 찬바람하고 찬바람의 밀도랑 그냥 바람, 그냥 원래 있던 공기의 밀도 차이고, 따뜻한 바람하고 원래 있던 공기의 밀도 차이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입으로 부는 풍선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한번 봐줄게요. 10분 남았다.